그러니까 나를 해임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고 그 당에 입당을 해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피해자로 둔갑을 해서 또 출마를 합니다. 품격 있는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빨간 아재입니다. 자유한국당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미디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지명을 했습니다. 황 대표는 인재 영입 계획을 밝히면서 젊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찾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길환영, 김재철 이렇습니다. 오늘 그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특히 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길환영 씨 얘기를 좀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철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을 지냈습니다. 1953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67살, 67세. 젊고 참신한 인재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지난 2013년에 해임 직전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 당시에 이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로 호텔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또 법인카드로 가방도 사고 귀금속도 사고 그리고 뭐 특정 무용인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? 뭐 그런 혐의 등이 있었고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이렇게 기소되기 전에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 해임안을 가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주총회의 확정만 나면 되는데 그 주주총회 확정 직전에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퇴직금 3억 원을 온전히 수령을 했지요. 자, 그 이후에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를 했다가 3위로 떨어졌고요. 2016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김재철 사장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. 방송 장악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.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을 역임할 당시에 PD수첩 와해시키고 김미화 씨, 김효진 씨 이런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 종북 좌파로 규정을 하고 출연을 금지시키기도 했죠. 그리고 파업 참여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고 올 1월에 징역 4년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다음은 길환영 전 KBS 사장으로 넘어가 보죠. 길환영 전 사장은 자유한국당에서 미디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미디어 특위에서는 언론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언론 대응 전략을 조언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. 길 전 사장은 54년생,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보다는 한 살이 어립니다. 66살, 한 살 어리고요. 2012년 11월에 KBS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가 2014년 6월에 박근혜 정권 때 해임됐습니다. 길 전 사장은 이 해임 이후에 KBS를 그만둔 뒤에 두 번의 출마 시도가 있었는데요. 가장 최근의 출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치러졌죠. 그때 천안갑에서 출마를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길 전 사장을 영입하면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당시 장제원 대변인이 발표를 했었는데요.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다.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다.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나요, 여러분? 길환영 전 사장이 해임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인 언론 탄압의 피해자다. 이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영입을 했는데 사실 길 전 사장을 해임한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. 2014년 6월에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안을 가결을 했고요.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해임이 확정이 됐습니다. 이 해임한 뒤에 이 길 전 사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까지 냈는데요. 물론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. 2016년 11월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1심 재판부의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
세월호 사건의 오보로 인해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양대 노조의 파업으로 공사 내부 조직 체계에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었다. 이런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, 공정성,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확산됐기 때문이다. 그리고 조직관리 능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등 공사 사정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. 이러면서 해임은 정당하다.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길환용 전 사장이 두 번의 출마 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2018년 총선 때 한번 이렇게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요. 그 이전에 2016년 선거 때도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. 당시 2015년 연말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. 새누리당 소속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그 여드레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남짓 해서 8일 만에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합니다. 그리고 돌연 잠수를 타버립니다. 길 전 사장이 당시에 예비후보 등록 취소를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. 경선 때까지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 선거 준비를 접을 수밖에 없다.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언론 기자들하고는 뭐 인터뷰 한마디 없이 잠수를 타버립니다.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천안의 한 대학교의 부총장을 맡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총장실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일찍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. 길 전 사장 만나려고. 그런데 끝내 연락도 안 되고 학교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만나지 못했고 이후에도 왜 예비후보를 사퇴했는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바가 없습니다.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분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. 나 출마합니다. 이렇게 출마 선언까지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돌연 예비후보 사퇴를 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.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또 출마를 하죠. 네.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양반이 출마할 당시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를 해임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고 그 당에 입당을 해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합니다.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피해자로 둔갑을 해서 또 출마를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젊고 참신한 인재로 영입이 됩니다. 영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벌써 몇 년째인데.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.